조선 중기, 황해도의 어느 작은 마을 산중턱에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양반 윤기현 영감이 그의 딸 윤정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여느 해보다 뜨거운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오겠습니다. 그래, 정이야. 조심히 다녀오거라. 오늘은 날이 무척 더운 듯하니 몸을 돌보면서 다니거라. 그렇게 윤정이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던 윤정이의 눈에 무언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쓰러진 선비에게 다가가 의식을 깨우려 불러보았으나 그의 안색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선비가 탈진한 듯 보여 서둘러 근처 계곡에서 물을 떠와 그의 입을 조심스럽게 적셔 주었습니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선비가 의식이 돌아오는지 눈을 뜨고는 주변을 살피다 윤정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는 어디인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마을의 산중턱입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한데 일어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저희 집이니 거기까지만 움직여 보시지요. 윤정이의 말에 선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히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내려가자 작은 초가집이 나타났고 윤정이가 한 사내를 부축하고 오는 것을 본 아버지 윤기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 것이냐? 이 선비는 누구이고? 산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무래도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합니다. 그래, 우선 안으로 들어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낯선 선비를 방에 눕혔고 윤기현이 그의 얼굴을 살피니 다행히 큰 병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가 흰죽을 들고 왔습니다. 선비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따뜻한 죽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니 곧 기력을 회복한 듯하였습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그는 주변을 살펴보고는 자신을 보살펴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선비가 기력을 다 회복하지도 못한 채 예를 다해 인사를 건네자 윤기현 영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듯하여 다행이요. 헌데 선비는 어쩐 일로 이 마을 산중까지 와서 쓰러진 것이? 제 이름은 김석주라 합니다. 낯선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더위에 지쳐 쓰러진 것 같습니다. 김석주는 서서히 기력이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윤기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민과 생각이 많으면 자신의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네? 김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윤기현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혹 어디를 가시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몸을 다 회복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한데 며칠 머물다 가시게. 김석주는 처음 보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윤기현을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해도 될지요.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산중이라 대접할 것이 없어 내가 송구하오. 편히 지내다 가시게.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윤기현의 따뜻한 배려에 김석주는 그곳에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석주는 제법 기운을 차렸고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와 함께 산에서 나물도 캐고 물도 길어오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은 김석주의 모습에 윤정이는 점점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선비님은 다른 분들과 다른 듯합니다.
보통은 이런 허드레실은 하기 싫어하는데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저는 그저 낭자와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 도울 수 있어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으니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던 저녁이었습니다. 김석주는 마당 한편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윤기현이 그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하고 있나? 내 무엇 하나 물어봐도 되겠나? 어르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낯선 곳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는가? 그것이 그저 생각할 것이 많아 하염없이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이 무슨 고민이 그리도 깊은가? 평온한 듯 다정한 물음에 김석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이조참판 나으리가 계셨습니다. 청렴결백하시고 백성을 위하는 분이라 여기며 그분을 본받아 저도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하였지요. 헌데 어느 날 의금부에서 그분을 잡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윤기현은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김석주는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더군요. 앞으로는 선량한 선비인 듯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은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고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고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산속에서 쓰러진 저를 정의 낭자께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윤기현은 김석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그의 씁쓸해하는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그래. 그렇다고는 하나 자네의 뜻을 꺾으면 되겠는가? 자네가 바라보고 걸었던 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올바른 선비의 길이었을 거라 생각하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오히려 학문에 더욱더 정진하여 과거를 보고 그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힘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네. 이리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게. 자네가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말일세. 윤기현의 말에 김석주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기현이 방으로 돌아가고 홀로 남은 김석주는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주와 윤정이는 어느 날처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산길을 따라가던 중 김석주가 윤정이를 돌아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했습니다. 낭자, 그동안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김석주의 말에 윤정이는 이별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쉬움이 묻어나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리 되었군요. 이제 몸은 다 나으셨습니까? 예, 낭자와 어르신의 보살핌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낭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쭈어봐도 되려는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아는 것이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낭자와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산중에 계시는지. 김석주의 물음에 윤정이는 무언가 깊이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살아가다 보니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윤정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김석주는 더는 묻지 않고 말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던 김석주가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윤정이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 반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반지는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제 정혼자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반지입니다. 가만히 반지를 받아들던 윤정이는 정혼자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찌 그리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인지요? 지금은 함께할 수 없으나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의 김석주를 잠시 바라보다 윤정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주는 윤기현과 윤정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가르침과 정의 낭자의 보살핌 속에 잘 지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잘 지내다 간다니 다행이네. 항상 몸 조심하고 다시 마음이 허어롭거든 언제든 찾아오시게. 예, 어르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김석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뒤돌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정이는 옷가락지를 만지며 한동안 그곳에 서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김석주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기현과 윤정이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문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지내는가? 어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그곳에는 마을의 실세인 백만수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윤기현을 시기하여 모략으로 이 산중에 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인가? 나와 그대가 더할 이야기가 남았던가? 사실 윤기현은 작은 땅을 가지고 마을에서 훈장으로 지내며 덕망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백만수 영감이 모략을 세워 윤기현이 가진 땅을 선대에 빌려준 땅이라 주장하며 그를 마을에서 내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기현 영감이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훈장님은 잘 계시겠지.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말이야. 의심스럽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라면 참말로 그 땅이 백영감 땅이었어도 그냥 두었겠네. 헌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유 영감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시간 날 때 인사라도 같이 갔다 올 텐가. 내가 도움받은 것이 많아서 말일세. 그러려무나 나도 좋네. 이번 농사가 끝나면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세나. 마을 사람들이 백만수 영감을 탓하는 날이 늘어나자 그의 시기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마을에서 쫓아내어도 왜 유 영감 얘기가 계속 내 귀에 들어오냔 말이다. 내 이것들을 아주 천리 밖으로 쫓아내든지 해야지. 마을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던 백만수는 또 다른 모략을 세운 것인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중턱의 윤기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말이 아주 많다네. 무슨 말이 그런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귀찮아하는 윤기현을 가소롭다는 듯이 바라보던 백만수 영감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자네, 내가 빌려준 땅 말일세. 알고 봤더니 수년간 소작하여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으면서 소작료를 내지 않았더군. 내가 그대의 선대 소작료까지는 받지 않겠네? 내가 이리 후한 사람이야. 내가 살아오는 동안의 소작료만 받으려 하네? 어떤가? 아주 인심이 후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백만수에게 화가 나 얼굴을 붉히며 윤기현 영감이 말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그 땅도 자네 땅이라는 증자가 정말 확실한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우리 집에 분명히 있던 토지 문서가 어찌 사라진 것인지.
윤기현이 일전의 땅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자 백만수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그럼 내가 훔치기라도 하였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게. 소장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차라리 사정을 하게. 그럼 혹시 아는가? 내 너그러이 아량을 베풀어 그대의 여식이 우리 집에서 소장료만큼 일을 하면 갚아줌세. 아니면 이 마을에서 천리는 떨어진 곳으로 가게. 내 눈에 띄면 나도 자꾸 생각이 날 것이 아닌가. 안 그런가? 내 할 말은 끝났으니 잘 생각해보게. 생각 있으면 내일까지 자네 여식을 우리 집으로 보내게나. 하! 백만수는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뒤를 돌아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찌 저런 자가 있다는 말인가? 백만수는 윤기현이 선비의 도리를 중히 여기기에 딸을 종살이로 보내지 못하고 마을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윤기현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 아비가 못나 네가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걱정 말 거라. 이 아비가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하마. 윤정이는 자신의 걱정만 하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을 떠나기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걱정 마세요. 별일 없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하늘의 달을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김석주와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선비님은 뜻하던 길을 잘 걷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힘이 듭니다. 허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윤기현이 눈을 떴을 때 윤정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흰죽과 서신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서신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윤정이의 필체로 단정히 써 내려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걱정 마세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편히 지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간간히 찾아뵐 터이니 몸 건강히 계세요. 서신을 읽던 윤기현은 버선발로 뛰쳐나가 보았으나 윤정이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이야. 어찌 그러느냐. 내가 일이 못나 너를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렇게 윤정이는 백만수 영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백만수는 양반 신분이었던 윤정이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정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몇 명만 모이면 백만수 영감에 대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어떤 양반이 양반을 종살이를 시키나? 그러게 말일세. 해도 너무하네. 그려. 거기다가 그렇게 구박을 한다더라고. 네, 정말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내가 한심해지려고 하네. 에휴. 윤정이는 백만수 영감의 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윤정이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윤정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만수의 아들 백호섭이었습니다. 확실히 양반이라 그런가. 저리 허드레실에 차림이 흐트러져도 곱기도 하네. 백호섭은 한량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놀고 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이, 물 좀 가져다 주겠어. 윤정이가 물을 가져다 주자 백호섭은 일부러 손을 뻗어 윤정이의 손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채통을 지키시지요. 윤정이가 꾸짖듯 소리치자 백호섭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그리 놀라고 그러느냐. 잠시 스친 것을. 날이 갈수록 백호섭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백호섭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솔직해지거라. 이리 험한 일을 하니 곱던 손이 거칠어지지 않느냐? 내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아버지께서도 더는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게다. 백호섭이 다가오자 윤정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패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그리 말을 하면 면이 서는 것이냐. 내 곁에만 있으면 유 영감의 빚은 내가 없던 것으로 해줄 수도 있다. 백호섭이 윤정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윤정이는 있는 힘껏 뿌리치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 고고한 척해봐야 지킬 능력이나 있는 것들이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쓸데없는 앙탈이구나.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볼 것이야. 그날 이후로도 백호섭은 기회만 있으면 윤정이를 희롱하려 들었고 윤정이는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백만수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수군거림이 늘어났습니다. 백호섭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분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는 듯하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호섭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깟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감히 나를 거절해. 이 무식한 마을 사람들도 문제군. 우리 집안 땅에 빌부터 사는 주제에 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윤정이도 그 아비도 모두 후회하게 만들 것이야. 며칠 후 백호섭은 산중턱의 윤기현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아이쿠, 윤 영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는가? 아니, 영감님의 여식이 제가 베풀어주는 은혜도 모르고 제 호의를 계속 거절하기에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차라리 정희와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100번 양보하여 정실부인으로 맞이해보려 합니다.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백호섭의 허무맹랑한 말에 윤기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설사 정의가 그리한다 해도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내 아무리 없이 살아도 너 같은 이에게 귀한 딸을 보낼 수는 없다. 어찌 일이 모자라십니까? 세상 이치의 일이 어두워서야. 이대로 가면 정희는 우리 집에서 종노릇이나 하다 늙을 것이고 몸과 얼굴은 상할 것이며 사람들의 입방아에나 오르겠지요. 하나뿐인 여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호섭은 그리 말을 하고 내려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정희는 지금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게 되겠지요. 아버지 덕분에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리 산다는 말이냐. 백호섭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뒤돌아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기현은 분노와 절망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윤기현이 절망에 빠져 마당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때는 3년 전 윤정이가 홀로 집을 떠나던 날처럼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며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문 쪽을 바라보니 웬 선비가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이를 가만히 쳐다보던 윤기현은 그가 3년 전 잠시 머물렀던 김석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윤기현과 김석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는가? 얼굴을 보아하니 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네. 어르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는 무탈히 잘 지냈습니다. 헌데 어르신,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니지. 세월이 꽤나 흘러서 그런지 조금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김석주의 걱정 어린 말에 윤기현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 나도 나이를 먹네 그려. 그나저나 김선비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신수가 좋아졌구려. 김석주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살피는 듯 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정의 낭자는 어디 출타하신 것입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김석주가 윤정이를 찾자 윤기현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는 불길한 예감에 다시 물었습니다. 호, 정의 낭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현은 지난 3년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있은 지도 3년이 되었다네. 정의가 고생이 많아. 못난 아비를 두어 미안할 따름이라네. 윤기현은 한숨을 쉬며 백만수와 백호섭의 만행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 고얀 것이 정의와 혼인시켜주지 않는다고 어찌나 행패를 부리는지. 이런, 내가 너무 넋두리가 심하였지. 미안하네. 그 말을 들은 김석주는 화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찌 그런 자가 양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양반 신분의 여인을 종으로 부리다니요. 김석주가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하자 윤기현이 민망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넋두리가 너무 심하였네.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화를 내어주니 내 염치 없지만 기분은 좋네? 송구합니다. 어르신. 저보다 어르신과 정의 낭자가 더 힘드실 것인데. 아닐세. 이 늙은이 주책을 들어주어 고맙네? 자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하루 묵고 가시게. 네, 허락해 주신다면 옛 추억도 되새길 겸 하루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윤기현과 김석주는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 어르신께서 해주신 따뜻한 조언을 새겨듣고 한양으로 돌아가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리하였는가? 왠지 그럴 것 같았네. 그래서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가? 네, 어르신 덕분에 급제하여 지금은 주상전하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로 이 지역을 지나가던 중 어르신과 정의 낭자가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윤기현은 기쁜 표정을 지으며 김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로군. 자네가 뜻을 이루었다니 내 일처럼 기쁘네? 나는 자네가 해낼 줄 알았다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윤기현이 김석주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 생각만 나서 들는 것인가? 나는 자네 같은 이가 정의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였지. 윤기현의 말에 김석주는 얼굴을 붉히며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어르신, 그것이... 이런, 먼 길 오느라 고단한 사람을 오래 붙들고 있었구먼. 어서 푹 쉬시게.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3년 전 낭자와 약주한 것이 있어 이리 찾아뵌 것입니다. 김석주가 윤정이와 약조한 것이 있다는 말에 윤기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약조라니, 우리 정의와 말인가? 네, 헌데 그 일은 정의 낭자와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씀 올려도 될지.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김석주는 떠날 준비를 하고 윤기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정의 낭자와의 일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바쁠 텐데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정의를 보고 가면 좋을 것을. 네. 어르신. 저도 아쉽지만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낭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해 주십시오. 알겠네. 조심히 가시게. 김석주는 아쉬워하는 윤기현을 뒤로하고
무언가 단단해진 눈빛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산마루에 닿을 무렵 윤정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반갑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오늘은 댁 영감이 한양에 간다고 하여 조금 일찍 왔습니다. 정이, 왔구나. 고생이 많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가는 윤정이의 모습을 본 윤기현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정이야, 김석주 선비 기억나느냐? 어제 여기에 들러 하루를 머물다 갔구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이름이 들리자 윤정이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선비님이 다녀가신 것입니까? 저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잊고 지내실 줄 알았더니 무언가 섭섭한 표정을 하는 윤정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윤기현은 조용히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힘들지 않느냐? 네가 이리 고생이 많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댁 영감이 다른 조선 중기 황해도의 어느 작은 마을 산중턱에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양반 윤기현 영감이 그의 딸 윤정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여느 해보다 뜨거운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오겠습니다. 그래, 정이야. 조심히 다녀오거라. 오늘은 날이 무척 더운 듯하니 몸을 돌보면서 다니거라. 그렇게 윤정이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던 윤정이의 눈에 무언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쓰러진 선비에게 다가가 의식을 깨우려 불러보았으나 그의 안색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선비가 탈진한 듯 보여 서둘러 근처 계곡에서 물을 떠와 그의 입을 조심스럽게 적셔 주었습니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선비가 의식이 돌아오는지 눈을 뜨고는 주변을 살피다 윤정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는 어디인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마을의 산중턱입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한데 일어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저희 집이니 거기까지만 움직여 보시지요. 윤정이의 말에 선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히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내려가자 작은 초가집이 나타났고 윤정이가 한 사내를 부축하고 오는 것을 본 아버지 윤기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 것이냐? 이 선비는 누구이고? 산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무래도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합니다. 그래, 우선 안으로 들어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낯선 선비를 방에 눕혔고 윤기현이 그의 얼굴을 살피니 다행히 큰 병은 아닌 듯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가 흰죽을 들고 왔습니다. 선비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따뜻한 죽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니 곧 기력을 회복한 듯하였습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그는 주변을 살펴보고는 자신을 보살펴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선비가 기력을 다 회복하지도 못한 채 예를 다해 인사를 건네자 윤기현 영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듯하여 다행이요. 헌데 선비는 어쩐 일로 이 마을 산중까지 와서 쓰러진 것이? 제 이름은 김석주라 합니다. 낯선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더위에 지쳐 쓰러진 것 같습니다. 김석주는 서서히 기력이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윤기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민과 생각이 많으면 자신의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네. 김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윤기현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혹 어디를 가시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몸을 다 회복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한데 며칠 머물다 가시게. 김석주는 처음 보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윤기현을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해도 될지요.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산중이라 대접할 것이 없어 내가 송구하오. 편히 지내다 가시게.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윤기현의 따뜻한 배려에 김석주는 그곳에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석주는 제법 기운을 차렸고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와 함께 산에서 나물도 캐고 물도 길어오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은 김석주의 모습에 윤정이는 점점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선비님은 다른 분들과 다른 듯합니다. 보통은 이런 허드렛 일은 하기 싫어하는데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저는 그저 낭자와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 도울 수 있어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으니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던 저녁이었습니다. 김석주는 마당 한편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윤기현이 그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하고 있나? 내 무엇 하나 물어봐도 되겠나? 어르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낯선 곳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는가? 그것이 그저 생각할 것이 많아 하염없이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이 무슨 고민이 그리도 깊은가? 평온한 듯 다정한 물음에 김석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이조참판 나으리가 계셨습니다. 청렴결백하시고 백성을 위하는 분이라 여기며 그분을 본받아 저도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하였지요. 헌데 어느 날 의금부에서 그분을 잡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윤기현은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김석주는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더군요. 앞으로는 선량한 선비인 듯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은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고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고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산속에서 쓰러진 저를 정의 낭자께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윤기현은 김석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그의 씁쓸해하는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그래. 그렇다고는 하나 자네의 뜻을 꺾으면 되겠는가? 자네가 바라보고 걸었던 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올바른 선비의 길이었을 거라 생각하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오히려 학문에 더욱더 정진하여 과거를 보고 그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힘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네. 이리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게. 자네가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말일세. 윤기현의 말에 김석주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기현이 방으로 돌아가고 홀로 남은 김석주는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주와 윤정이는 어느 날처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산길을 따라가던 중 김석주가 윤정이를 돌아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했습니다. 낭자,
그동안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김석주의 말에 윤정이는 이별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쉬움이 묻어나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리 되었군요. 이제 몸은 다 나으셨습니까? 예, 낭자와 어르신의 보살핌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낭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쭈어봐도 되려는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아는 것이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낭자와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산중에 계시는지. 김석주의 물음에 윤정이는 무언가 깊이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살아가다 보니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윤정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김석주는 더는 묻지 않고 말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던 김석주가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윤정이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 반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반지는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제 정혼자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반지입니다. 가만히 반지를 받아들던 윤정이는 정혼자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찌 그리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인지요? 지금은 함께할 수 없으나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의 김석주를 잠시 바라보다 윤정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주는 윤기현과 윤정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가르침과 정의 낭자의 보살핌 속에 잘 지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잘 지내다 간다니 다행이네. 항상 몸 조심하고 다시 마음이 허어롭거든 언제든 찾아오시게. 예, 어르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김석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뒤돌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정이는 옷가락지를 만지며 한동안 그곳에 서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김석주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기현과 윤정이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문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지내는가? 어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그곳에는 마을의 실세인 백만수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윤기현을 시기하여 모략으로 이 산중에 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인가? 나와 그대가 더할 이야기가 남았던가? 사실 윤기현은 작은 땅을 가지고 마을에서 훈장으로 지내며 덕망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백만수 영감이 모략을 세워 윤기현이 가진 땅을 선대에 빌려준 땅이라 주장하며 그를 마을에서 내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기현 영감이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훈장님은 잘 계시겠지.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말이야. 의심스럽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라면 참말로 그 땅이 백영감 땅이었어도 그냥 두었겠네. 헌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유 영감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시간 날 때 인사라도 같이 갔다 올 텐가. 내가 도움받은 것이 많아서 말일세. 그러려무나 나도 좋네. 이번 농사가 끝나면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세나. 마을 사람들이 백만수 영감을 탓하는 날이 늘어나자 그의 시기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마을에서 쫓아내어도 왜 유 영감 얘기가 계속 내 귀에 들어오냔 말이다. 내 이것들을 아주 천리 밖으로 쫓아내든지 해야지.
마을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던 백만수는 또 다른 모략을 세운 것인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중턱의 윤기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말이 아주 많다네. 무슨 말이 그런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귀찮아하는 윤기현을 가소롭다는 듯이 바라보던 백만수 영감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자네, 내가 빌려준 땅 말일세. 알고 봤더니 수년간 소작하여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으면서 소작료를 내지 않았더군. 내가 그대의 선대 소작료까지는 받지 않겠네? 내가 이리 후한 사람이야? 내가 살아오는 동안의 소작료만 받으려 하네? 어떤가? 아주 인심이 후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백만수에게 화가 나 얼굴을 붉히며 윤기현 영감이 말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그 땅도 자네 땅이라는 증자가 정말 확실한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우리 집에 분명히 있던 토지 문서가 어찌 사라진 것인지. 윤기현이 일전의 땅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자 백만수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그럼 내가 훔치기라도 하였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게. 소작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차라리 사정을 하게. 그럼 혹시 아는가? 내 너그러이 아량을 베풀어 그대의 여식이 우리 집에서 소작료만큼 일을 하면 갚아줌세. 아니면 이 마을에서 천리는 떨어진 곳으로 가게. 내 눈에 띄면 나도 자꾸 생각이 날 것이 아닌가. 안 그런가? 내 할 말은 끝났으니 잘 생각해보게. 생각 있으면 내일까지 자네 여식을 우리 집으로 보내게나. 하! 백만수는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뒤를 돌아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찌 저런 자가 있다는 말인가? 백만수는 윤기현이 선비의 도리를 중히 여기기에 딸을 종살이로 보내지 못하고 마을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윤기현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 아비가 못나 네가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걱정 말 거라. 이 아비가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하마. 윤정이는 자신의 걱정만 하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을 떠나기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걱정 마세요. 별일 없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하늘의 달을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김석주와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선비님은 뜻하던 길을 잘 걷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힘이 듭니다. 허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윤기현이 눈을 떴을 때 윤정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흰죽과 서신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서신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윤정이의 필체로 단정히 써 내려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걱정 마세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편히 지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간간히 찾아뵐 터이니 몸 건강히 계세요. 서신을 읽던 윤기현은 버선발로 뛰쳐나가 보았으나 윤정이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이야. 어찌 그러느냐. 내가 이리 못나 너를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렇게 윤정이는 백만수 영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백만수는 양반 신분이었던 윤정이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정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몇 명만 모이면 백만수 영감에 대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어떤 양반이 양반을 종살이를 시키나? 그러게 말일세. 해도 너무하네. 그려. 거기다가 그렇게 구박을 한다더라고. 네, 정말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내가 한심해지려고 하네. 에휴. 윤정이는 백만수 영감의 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윤정이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윤정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만수의 아들 백호섭이었습니다. 확실히 양반이라 그런가. 저리 허드레실에 차림이 흐트러져도 곱기도 하네. 백호섭은 한량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놀고 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이, 물 좀 가져다 주겠어. 윤정이가 물을 가져다 주자 백호섭은 일부러 손을 뻗어 윤정이의 손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채통을 지키시지요. 윤정이가 꾸짖듯 소리치자 백호섭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그리 놀라고 그러느냐. 잠시 스친 것을. 날이 갈수록 백호섭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백호섭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정이야,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솔직해지거라. 이리 험한 일을 하니 곱던 손이 거칠어지지 않느냐? 내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아버지께서도 더는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게다. 백호섭이 다가오자 윤정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패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허, 그리 말을 하면 면이 서는 것이냐. 내 곁에만 있으면 유 영감의 빚은 내가 없던 것으로 해줄 수도 있다. 백호섭이 윤정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윤정이는 있는 힘껏 뿌리치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 고고한 척해봐야 지킬 능력이나 있는 것들이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쓸데없는 앙탈이구나.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볼 것이야. 그날 이후로도 백호섭은 기회만 있으면 윤정이를 희롱하려 들었고 윤정이는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백만수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수군거림이 늘어났습니다. 백호섭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분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는 듯하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호섭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깟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감히 나를 거절해. 이 무식한 마을 사람들도 문제군. 우리 집안 땅에 빌부터 사는 주제에 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윤정이도 그 아비도 모두 후회하게 만들 것이야. 며칠 후 백호섭은 산중턱의 윤기현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아이쿠, 윤 영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는가? 아니, 영감님의 여식이 제가 베풀어주는 은혜도 모르고 제 호의를 계속 거절하기에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차라리 정의와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100번 양보하여 정실부인으로 맞이해보려 합니다.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백호섭의 허무맹랑한 말에 윤기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설사 정의가 그리한다 해도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내 아무리 없이 살아도 너 같은 이에게 귀한 딸을 보낼 수는 없다. 어찌 일이 모자라십니까? 세상 이치의 일이 어두워서야. 이대로 가면 정의는 우리 집에서 종노릇이나 하다 늙을 것이고 몸과 얼굴은 상할 것이며 사람들의 입방아에나 오르겠지요. 하나뿐인 여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호섭은 그리 말을 하고 내려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정의는 지금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게 되겠지요. 아버지 덕분에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리 산다는 말이냐. 백호섭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뒤돌아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기현은 분노와 절망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윤기현이 절망에 빠져 마당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때는 3년 전, 윤정이가 홀로 집을 떠나던 날처럼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며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문 쪽을 바라보니 웬 선비가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이를 가만히 쳐다보던 윤기현은 그가 3년 전 잠시 머물렀던 김석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윤기현과 김석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 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는가? 얼굴을 보아하니 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네. 어르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는 무탈히 잘 지냈습니다. 헌데 어르신,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니지. 세월이 꽤나 흘러서 그런지 조금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김석주의 걱정 어린 말에 윤기현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 나도 나이를 먹네 그려. 그나저나 김선비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신수가 좋아졌구려. 김석주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살피는 듯 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정의 낭자는 어디 출타하신 것입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김석주가 윤정이를 찾자 윤기현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는 불길한 예감에 다시 물었습니다. 정의 낭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현은 지난 3년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있은 지도 3년이 되었다네? 정의가 고생이 많아. 못난 아비를 두어 미안할 따름이라네. 윤기현은 한숨을 쉬며 백만수와 백호섭의 만행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 고얀 것이 정의와 혼인시켜주지 않는다고 어찌나 행패를 부리는지. 이런, 내가 너무 넋두리가 심하였지. 미안하네. 그 말을 들은 김석주는 화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찌 그런 자가 양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양반 신분의 여인을 종으로 부리다니요. 김석주가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하자 윤기현이 민망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넋두리가 너무 심하였네?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화를 내어주니 내 염치 없지만 기분은 좋네? 송구합니다. 어르신. 저보다 어르신과 정의 낭자가 더 힘드실 것인데. 아닐세. 이 늙은이 주책을 들어주어 고맙네? 자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하루 묵고 가시게. 네, 허락해 주신다면 옛 추억도 되새길 겸 하루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윤기현과 김석주는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 어르신께서 해주신 따뜻한 조언을 새겨듣고 한양으로 돌아가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리하였는가? 왠지 그럴 것 같았네. 그래서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가? 네, 어르신 덕분에 급제하여 지금은 주상전하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로 이 지역을 지나가던 중 어르신과 정의 낭자가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윤기현은 기쁜 표정을 지으며 김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로군. 자네가 뜻을 이루었다니 내 일처럼 기쁘네? 나는 자네가 해낼 줄 알았다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윤기현이 김석주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 생각만 나서 들는 것인가? 나는 자네 같은 이가 정의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였지. 윤기현의 말에 김석주는 얼굴을 붉히며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어르신, 그것이... 이런,
먼 길 오느라 고단한 사람을 오래 붙들고 있었구먼. 어서 푹 쉬시게.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3년 전 낭자와 약주한 것이 있어 이리 찾아뵌 것입니다.